안녕하세요, 장지은입니다. 오늘은 저희 12강 Hidden Dangerous Goods에 관한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해요. 그래서 저희가 Hidden Dangerous Goods라고 하게 되면 타이틀을 먼저 보시게 되면 위험물인데 hidden, 숨어있는, 잠재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히든 DG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냐면 저희가 항공 화물을 운송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가 화주가 제공하는 정보에 근거해서 정보에 따라서 저희가 운송이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보아주시면 되는데 제공하는 정보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화물은 예약을 통해서 운송이 진행이 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 예약을 할 때 당연히 화주로부터 화물에 대한 커머더티라고 하는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제공된 그 커머더티가 일반적으로는 General Description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일반적인 품명의 형식으로 제공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인 품명의 형식으로 제공이 되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품명의 이름을 들어보았을 때 딱 위험물이다라고 저희가 판단되어지는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Personal Effect라고 하게 되냐면 개인 용품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화주로부터 개인 용품이라고 운송 의뢰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개인 용품이라는 제너럴 디스크립션으로서 받은 정보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딱 위험물이다라고 분류하기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개인 용품 안에는 세부적인 아이템들을 구성한 아이템들을 살펴보게 되면 위험물로 분류되어질 수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옷이나 뭐 가방이나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화물로 취급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노트북이라든지 라이터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메탈 캔 안에 담겨져 있는 저희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만약에 뭐 향수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스프레이 형태의 에어로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위험물로 분류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화주로부터 제공받은 커머더티 관련해서 히든 DG라고 하는 숨어있는 위험물이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화주와 확인을 통해서 저희가 미신고 위험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퍼스널 이펙트로 예약을 받았을 때에는 화주를 통해서 이 안에 위험물로 분류되어질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에 재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접수하는 자 입장에서는 의심이 간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화주와 재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뭐냐면 미신고 위험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품명으로 신고된 물품, 품목 안에 분명하진 않지만 위험물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히든 DG라고 하는 부분이고 어떠한 품명들이 저희가 히든 DG로 분류되어지는지는 이따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당연히 화물로 제공되어지는 히든 DG도 있을 수 있지만 승객이 여행 갈 때 승객의 배기지 수화물 안에 또 해당되는 위험물이 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같은 또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미신고 위험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화물이나 승객의 수화물을 접수하는 자 입장에서는 의심이 가면 반드시 화주 또는 승객으로부터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당연히 화물이나 승객의 수화물을 접수하는 자는 이러한 과정들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교육과 훈련, 그 다음에 난리지와 지식과 그 다음에 기술을 습득한 자이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충분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히든 디지로 저희가 분류되어질 수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주실 수가 있고, 이 히든 디지에 해당되어지는 품명 관련된 목록은 저희 DGR이라고 하는 규정집 안에 섹션 2라고 하는 리미테이션 제한이라고 하는 곳에 2.2.4라고 하는 저희 서브섹션 안에 히든 디지에 해당이 되어지는 그 제너럴 디스크립션으로 선언되어져 있는 커머더티들이 있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고, 그 중에 일부만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 시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제가 제공한 예시를 보시게 되면 캠핑 이퀴먼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타이틀만 보신다라고 하면 캠핑 장비라고 하는 건데, 캠핑 장비가 위험물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일반 화물로 보실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위험물로 분류되어지는 아이도 포함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보실 수가 있는 게 캠핑 이퀴먼트 안에 저희 인화성 가스로 분류되어지는 부탄 가스 또는 프로판 가스 같은 게 포함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개념인 거고, 또는 인화성 액체로서 등유나 휘발유 등도 포함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캠핑 이퀴먼트라고 하는 타이틀로 예약, 화물 접수 등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는 위험물 포함 유무를 반드시 화주와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를 보시게 되면 덴탈 어퍼러터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치과용 기구라고 하는 부분인데, 커머더티 딱 타이틀만 들어봤을 때는 딱 위험물이다 라고 분류하기는 애매모하지만 이 덴탈 어퍼러터스 안에는 저희가 위험물로 분류되어질 수 있는 아이가 포함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예로서 보실 수 있는 게 인화성 수지 또는 용매제 또는 압축 액화가스 같은 것들이 덴탈 어퍼러터스라고 하는 타이틀 안에 저희 숨겨져서 포함되어질 수 있으니, 이런 아이를 접수하는 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위험물 포함 유무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시로 보시게 되면 다이빙 이퀴먼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잠수용 장비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아주실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잠수용 장비 안에도 위험물로 간주되어질 수 있는 아이가 포함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산소가 충전되어 있는 실린더 등이 포함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접수했을 때는 위험물로 분류되어지는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캠핑 이퀴먼트나 덴탈 오퍼레이터스나 다이빙 이퀴먼트나 아까 예시로 들어드렸던 퍼스널 이펙트 같은 경우가 만약 예약 접수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확인해 봤는데 만약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당연히 위험물로 선언해서 위험물 규정에 따라서 운송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확인해 봤는데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화주의 비위험물에 대한 선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시한 포장물에는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화주의 확약이라는 개념으로 not 저희가 restricted 또는 non-dangerous, non-hazardous와 같은 비염물 확약 선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시 보시게 되면 medical supplies라고 하는 부분이나 또는 비동관 수화물, personal effect 또는 툴박스 이런 것들도 방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예시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타이틀만 보게 되면 딱 위험물이라고 선언하기는 애매모하지만 구성되어 있는 아이템을 보게 되면 위험물을 포함할 수 있으니 이러한 화물을 접수하는 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화주와 확인을 통해서 위험물 포함 유무를 확인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 퍼스널 이펙트 같은 경우 아까 예시를 들어드렸던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메디컬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도 인화성 액체라든지 또 인화성 고체 등이 저희 의료용 장비라는 개념으로 또 포함되어질 수 있으니 내용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GHS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GH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해의 화학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통일된 그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분류되어지고 또는 표시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왜 나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총 저희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게 그림 문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GHS라고 하는 그림 문자가 포장물 또는 상품에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라고 하게 되냐면 저희가 유해 위험성을 가진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유해 위험성을 가진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위험물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위험물 정의를 통해서 앞서서 배우셨던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해 위험성이 운송 시 저희가 분류되어지는 기준에 부합하면 위험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위험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GHS 그림 문자라고 하는 빨간색 테두리의 다이아몬드 형태로 안에 심볼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그림 문자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유해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아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위험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저희 운송 시 적용되어지는 위험물 분류 기준에 부합하면 위험물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위험물로 지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죠. 당연히 이러한 픽토그램이 보이는 포장물이나 상품을 접수하는 자라고 하는 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화주업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포장물에 GHS 그림 문자가 보인다, 위험물이 포함되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저희가 히든 디지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어떤 아이가 히든 디지에 속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예시 아이템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GHS 그림 문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그림 문자가 보인다? 그럼 일단 의심해보고 화주업 확인이라는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라는 거고, 위험물로 분류되어진 아이가 있다? 그럼 당연히 위험물로 운송하셔야 되고, 위험물로 분류되어진 아이가 없다라고 할 때는 화주의 비위험물 선언이 필요하다.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강의였다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는 어떤 것을 하게 될 거냐면 포장의 방식에 대한 개념을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양에 따라서 저희가 포장하는 방식이 달라짐을 보아주실 수가 있는데 13강에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할게요.